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섬뜩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했던 한 가족에게 닥친 비극과 그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여러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때는 늦은 가을, 낙엽이 뒹구는 쓸쓸한 계절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태순이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고 아빠 병태 씨와 단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병태 씨는 누구보다 딸을 아끼는 자상한 아빠였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뉴스에 나오는 연쇄살인마 사건에 유독 집착한다는 것이었죠. 그는 연쇄살인마에 대한 정보를 밤새도록 찾아보고 TV 뉴스를 볼 때마다 범인의 몽타주와 인상착의를 뚫어져라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광기 어린 집념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어떤 기회를 포착하려는 사람처럼 말이죠. 주변 사람들은 그의 이런 태도에 대해 종종 농담 삼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병태씨, 그러다 정말 범인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하지만 병태씨는 그저 허허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언제나 다음 뉴스를 상상하며 연쇄살인마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최근 병태씨가 사는 동네 근처에서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범인의 잔혹한 수법과 아직 잡히지 않은 범인에 대한 불안감을 보도했습니다. 사람들은 밤늦게 외출을 삼가고 서로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지역 사회에는 짙은 공포와 불안감이 감돌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집으로 향하며 낯선 사람의 접근을 경계했습니다. 상점들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고 밤거리에는 인기척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병태 씨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수배 전단에 걸린 연쇄살인마의 포상금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포상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딸 태순이와 함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병태 씨는 매일 밤 태순이에게 잠들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순아, 아빠가 저 범인 꼭 잡아서 너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우리 이제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 어쩌면 우리 이 지긋지긋한 동네를 떠나 새 출발을 할 수도 있을 거야. 아빠는 반드시 그 기회를 잡을 거란다. 어느 날 저녁 병태 씨는 잔뜩 흥분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순이에게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태순아, 아빠가 드디어 그놈을 봤어. 바로 오늘 저녁 그 허름한 공사장 근처에서 밤중에 혼자 뭘 뒤적거리고 있더라고. 어딘가 익숙한 그림자다 싶었는데 몽타주랑 똑같아. 그 포상금 이제 우리 것이 될 거야. 병태 씨는 자신이 목격한 범인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설명했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확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범인이 입고 있던 옷의 색깔, 걸음걸이, 심지어는 희미하게 보이는 얼굴의 특징까지 세세하게 묘사했습니다. 태순이는 아빠가 위험한 일에 휘말릴까 걱정했지만 병태 씨의 눈은 이미 희망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태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며칠 뒤에는 경찰서에 가서 목격자 진술까지 마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라의 영웅이 된 양 의기양양해 보였습니다. 병태 씨는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벌써부터 태순이와 함께 꾸려갈 행복한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병태 씨는 포상금을 받을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행복한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신문을 들여다보고 밤에는 뉴스 특보를 놓치지 않고 시청했습니다. 이제 곧 범인이 잡히고 자신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태순이에게 새 옷을 사주고 맛있는 외식을 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 병태 씨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이죠.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태순이는 아빠의 방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침대는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아빠가 항상 머리맡에 두던 책 한 권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며칠 늦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태순이의 불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아빠의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누구 하나 아빠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병태 씨가 어디론가 잠시 떠났을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태순이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빠가 사라지자 태순이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찼고 밤마다 아빠를 애타게 부르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태순이는 아빠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했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성인 실종 사건이라며 적극적인 수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돌아오겠지. 성인이 집을 나가는 거야 흔한 일이지 않느냐며 형식적인 조치만을 취할 뿐이었습니다. 태순이는 결국 혼자서 아빠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공사 현장, 아빠가 자주 가던 식당, 아빠의 친구들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단서들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아빠의 수첩을 뒤져 연락처들을 확인하고 아빠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던 중 태순이는 아빠의 일터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빠 병태 씨의 낡은 작업복을 입고 아빠의 이름이 적힌 안전모를 쓰고 일하는 낯선 남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남자는 다른 인부들 속에서도 어딘가 이질적이고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움직임은 불필요할 정도로 부드럽고 조용했습니다. 태순이의 심장은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저기 아저씨, 저희 아빠가 원래 저 이름으로 일하셨는데 혹시 저희 아빠 아세요? 이병태 씨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태순이는 그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아빠가 목격했다고 말했던 연쇄살인마의 몽타주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그 섬뜩하고 차가운 눈빛, 입가에 걸린 희미한 미소까지 마치 숲의 전단에서 뛰쳐나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묘하게 섬뜩한 미소는 태순이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아빠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빠가 드디어 그놈을 봤어. 그놈이 그 공사장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어. 태순이는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아빠를 사라지게 한 범인이라는 것을요. 아빠는 연쇄살인마를 목격했다고 좋아했지만 오히려 그 사실이 아빠를 위험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범인을 신고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을 줄이야. 태순이는 두려웠지만 아빠의 복수를 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일념으로 남자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자의 동선을 파악했고 그의 습관과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매일 밤 태순이는 남자의 집 주변을 맴돌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남자는 겉으로는 평범한 노동자처럼 보였지만 태순이의 눈에는 그의 모든 행동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숨겨진 잔혹함이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가끔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응시하는 듯한 시선을 보낼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태순이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자가 퇴근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태순이는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음산한 밤이었습니다. 남자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섰고 태순이도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갔습니다. 낡고 허름한 남자의 집은 스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고
마치 그 안에서 어떤 비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태순이는 숨을 죽이고 남자의 집 창문 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남자는 무언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빠 병태 씨가 항상 허리에 차고 다니던 낡고 녹슨 공구 벨트였습니다. 벨트에는 아빠의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핏자국으로 보이는 얼룩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공포가 태순이의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천둥처럼 울렸고 머릿속은 온통 아빠의 마지막 모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듯 고개를 들어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순이는 황급히 몸을 숨겼지만 이미 남자는 그녀의 존재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정확히 태순이가 숨어있던 곳을 향해 있었고 입가에는 조롱하듯이 비틀린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남자의 눈빛은 싸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순이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태순이가 숨어있는 어두운 구석으로 한 발 한 발 마치 먹이를 찾아 나서는 맹수처럼 다가왔습니다. 태순이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식은땀이 비 오듯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태순이 앞에 섰고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른했지만 그 안에는 뼈아픈 차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아가씨.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 아니면 혹시 아가씨 아버지가 말해주던 그 사람이 나였던가? 그의 마지막 말은 태순이의 심장을 칼로 찢는 듯 했습니다. 태순이는 눈을 질끈 감았고 그녀의 뇌리에는 아빠의 모습과 함께 연쇄살인마의 몽타주가 교차하며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사라진 것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남자가 바로 아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노리는 잔혹한 살인마라는 것을요. 이 침묵 속에서 태순이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과연 이 살인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혹은 아빠처럼 또 다른 희생자가 될까요? 이 모든 진실은 어둠 속에 감춰진 채 끝없는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태순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빠의 복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녀 역시 또 다른 희생자가 되었을까요? 그녀의 앞에는 과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섬뜩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주변의 위험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잔혹한 진실을 감추고 있을까요?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혹시 모를 어둠이 드리워져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주위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